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허리 통증, 꼭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닌 경우들도 많다. 근육적인 문제들, 움직임 문제들도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허리 통증의 원인 근육들에 대해서 원인 근육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몇 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근육 및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래서 허리 통증 검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우리 인체 몸에 근육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근육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허리에 뒤에서 보이는 근육과 앞에서 보이는 근육들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허리를 감싸고 있는 많은 근육들. 막 여기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 몸통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 겉에 있는 근육들, 속에 있는 근육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육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께서 아주 바른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없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몸 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쉼 없이. 우리가 보통 초, 중,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러는 자세를 앉아있는 게, 바른 자세를 앉아있는 게, 바르지 못한 자세도 있겠지만 최소한 8시간 이상은 될 거예요, 하루에. 학교 수업하고 학원도 가고 집에서 숙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근육이 피로가 계속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의 불균형에 의해서 불안정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손을 써요. 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요리해야 되잖아요. 앞에 근육을 쓰면서 뒤에 근육이 늘어납니다. 앞에 근육이 짧아지면서 사용하면서 뒤에 근육이 늘어나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숙여지는 겁니다. 허리 근육도 숙여지고 어깨 근육들도 숙여지면서 앞뒤 밸런스가 안 맞는 근육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또 체중에 의해서 압박도 됩니다. 특히 어디 근육? 엉덩이 근육 쪽이 좀 많이 그렇죠. 하체, 엉덩이 근육이 체중에 압박받습니다. 근육을 마사지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압박받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 근육들이 점점 약해져요. 밥을 못 먹으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근육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만 오랫동안 지속되더라도 근육이 약해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욱더 김연아 선수가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시다가 자랄랄 갑니다. 운동을 하십니다. 운동을 하면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사용하죠. 근육을 사용하는데 이미 근육 불균형이 발생된 우리 몸이 앞에 뒤에 근육 불균형이 발생된 몸이 여기서 힘줄이라든지 특정 근육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아까 전에 뭐였죠? 팔을 내리고 있었죠. 그럼 팔을 올릴 때 팔을 내리는 근육들이 굳어져서 안 늘어나면서 팔을 세게 올려야 되니까 어깨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허리가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고관절이 안 움직이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언제 많이 사람들이 통증이 발생되냐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갔을 때 봄철이 됩니다. 사람들이 옷이 가벼워져요. 근데 겨울 동안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서 활동을 잘 안 하던 몸이 봄에 갑자기 얇은 옷을 입으면서 배드민턴을 친다. 그럼 다치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량이 갑자기 많았을 때 어떤 거? 근육 밸런스가 안 맞은 상태에서 운동량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들도 그렇게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엉덩이라든지 우리 어깨라든지 몸 세우는 척추, 기립근 이런 것들. 그 중에 이제 이게 가장 크겠죠?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 기립근은 장늑근, 췌장근, 극근 해가지고 근육 3개를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요.
사실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더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척추 기립근 세트 세 개를 몸을 세우는데 강력한 힘을 내는 거, 안정성보다는 움직임, 힘을 내는 근육이 척추 기립근입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 이 근육들, 다발처럼 있는 근육들, 얘네 척추 기립근, 얘네들이 어떻게 붙여 있냐면은 여러 가닥. 뭐 여기 뭐 허리에도 붙어 있고요. 엉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 목까지 이렇게 원석으로 붙어 있는 척추 기립근입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붙어 있죠. 이 붙어 있는 부위에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기 사이사이에 힘줄들이라든지 엉치라든지 이런 부위들마다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 전반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척추 기립근이 과활성됐을 때, 과도하게 사용됐을 때 우리 근육통 오는 것처럼 근육, 이두근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이두근 다음날에 뻐근하니 아프죠. 그런 것처럼 척추 기립근을 과도하게 씁니다. 그럼 허리가 아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 펴는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은 허리가 또 아파져요. 혹시 여러분들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 하고 나서 다음날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왜?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데드리프트랑 스쿼트가 허리 근육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엉덩이 하체 근육을 쓰는 게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허리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허리 근육이 이런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허리 능력 이상으로 사용된다면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 운동을 평소에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오히려 허리가 더 아파질 수 있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간 신전, 허리를 제낄 때 근육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육들 다양하게 있는데 얘네가 뭐 정적인 안정으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몸통을 숙였을 때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 척추 기립근과 기타 근육들, 그리고 얘네들이 긴장되면은 엉치에서부터 허리, 등, 목, 머리까지 다발적으로 아파질 수 있고요. 너무 굳어진다면, 과도하게 사용된다면, 그래서 척추 움직임 제한, 허리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허리 제끼는 거 너무 많이 쓰고 굳어지다 보면은 몸통을 숙일 때 허리뼈 5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두 개, 특히 4번, 5번, 5번, 1번 사이만 과도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 하부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디스크 터지겠죠. 우리 디스크 터지지 않으려고 허리 운동했잖아요. 허리 신전 운동했잖아요. 그런데 허리 근육이 얘네들을 잡아주는 거를 너무 강하게 잡아줘서, 허리를 강하게 잡아줘서 몸통을 숙일 때, 몸을 숙였을 때 그때 허리뼈에 5개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나오면서 거기서 후관절 증후군, 저번 시간에 얘기한 저번 거 영상 보시면 되세요. 허리뼈 사이사이에 있는 관절에서 염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허리가 더 아파진다는 거죠. 그리고 허리가 오히려 또 약해지면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약해진다는 게 그게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를 우리가 구심성 수축이라 해요. 짧아지면서 수축되는 거. 그리고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를 원심성 수축이라 합니다. 구심성 수축을 아무리 잘해도 원심성 수축이 드라마틱하게 좋아하진 않아요. 원심성 수축을 늘어나면서 근육 쓰는 거를 따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어려운 거라 그래요. 구심성 수축, 짧아지게 하는 근육 운동은 쉽습니다. 등척성 수축, 가만히 있어 버티는 것도 할만합니다. 근데 늘어나면서 힘쓰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따로 해주는 거죠. 어떤 거? 캣카우 같은 거.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운동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가끔 여기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맨날 허리 피는 거 하고 허리 안 숙이면 되잖아요. 안 숙이면 디스크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식사하지 마세요. 밥 먹지 말고요. 바닥에 있는 거 줍지 말고 앞에 있는 거 쓰지 마세요. 우리는 손을 앞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손을 앞으로 써요. 뒤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쓰다 보면은 당연히 몸통이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돼요.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걸 안 쓰면은 기능적으로 내가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숙여지는 운동도 따로 해야 된다는 거. 대신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몸통, 골반, 어깨의 안정성으로 다른 데의 운동으로 척추 기립근 등을 이완시켜서 스트레스를 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간의 신전, 몸통을 뒤로 제끼는 거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적당히 잘 쓸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그걸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몸통, 뭐 외복사근, 직복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외복사근 이런 거, 복직근, 여러 근육들. 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 친구, 호흡에도 중요하고, 몸통 회전이라든지 체간 안정성, 허리를 과도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몸통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복대 차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허리 수술하신 분들 복대 차죠. 왜? 이 외복사근, 복근, 횡복근과 똑같은 모양의 복대를 차는 거예요. 안정하게 해주면 허리가 안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복대를 차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말라고도 있지만 안전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여기 벨트를 찹니다. 장미란 선수를 보시면 무거운 걸 들 때 허리 벨트를 차요. 왜? 복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내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벨트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근이라든지 이런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통을 안정화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을 조절돼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간의 굴곡 운동도 중요하다. 체간의 굴곡 운동. 대신 체간의 굴곡 운동을 또 어떻게 하면 중요한지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체간의 굴곡 운동을 잘 해줘야지 되는데, 또 이게 체간의 굴곡 운동이 너무 짧아진다면은, 복부가 너무 짧아진다면 허리가 일자허리가 되는 거죠.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위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숙여지면은 일자허리가 되면은 디스크가 터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복근에 스트레칭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칭 늘어나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복압이 증가돼서 배가 너무 굳어지고 단단하고 짧아지면은 복압이 증가되면서 뒤로 허리를 밀어요. 허리를 뒤로 밀면 어떻게? 허리가 또 일자허리가 되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서 허리가 또 아파지고 디스크 터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근이 너무 짧아진다면은 스트레스 받고 복압이 높아져서 배가 빵빵해진다면은, 그래서 약화되면은 몸통이 불안정해지고 짧아지면은 또 허리에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 원인들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체간 굴곡근, 복근들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사용돼야지, 잘 늘어나면서 강해야지, 그래야지 허리에 스트레스를 안 줄 수 있겠네요. 허리의 앞, 뒤를 해봤습니다. 그러고는 밑에도 해봐야겠죠.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이 굴곡, 신전 다양하게 나와야지, 다양하게 나와야지 뭐가 되냐면은 허리가 움직임을 좀 덜해요. 허리가 안 아프려면은 허리가 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대요근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요근이라고 하죠. 장요근은 장골과 요근을 합성어예요. 장근, 안쪽에 있는 거, 여기 장근, 여기 밑에 있는 게 장근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장골 안에 있는 장근이 있고요. 요근이 큰 게 있고 대요근이 있고 소요근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요근, 좀 큰 겁니다. 대요근과 소요근이 있는데 그 요근들은 허리 앞에 붙어서 골반 앞으로 붙어요. 때문에 긴장되고 굳어지면은 허리와 골반의 전면에 통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허리를 앞으로 과도하게 당기는 거죠. 허리를 과도하게. 허리에 그 만곡에, 허리의 만곡 앞으로 휘는 거에 도움을 주는 친구지만 너무 굳어진다면은, 과도하게 된다면은 전면에 통증을 많이 하고, 또 복부가 앞에서 잡아주면서 이 대요근이, 몸통이 앞에서 잡아주면서 대요근이 허리를 앞으로 당겨주는, 서로 간에 맞는, 우리 커플 포스를 하는데 같이 사용되면서 허리를 안전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인다는 거. 과도하게 꺾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디스크 안 터지잖아요. 허리 근육을 또 나중에 많이 쓰게 돼요. 그럼 허리가 더 아파져요. 약화로 인해서 허리가 불안정해지는 거, 약화로 인해서 허리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가 휘게. 근데 그거를 못 해주니까 일자 허리가 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주위의 신경과 혈관들 이런 스트레스, 압박받게 하면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대요근, 이런 것들도 골반 쪽에 붙어가지고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뒤에서 엉덩이 근육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강하고 강한 고관절, 외회전 근육, 대둔근, 엉덩이 근육 가장 큰 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력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세워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덩이가 뒤로 받쳐주고요. 엉덩이가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대퇴사두근 중에 VM, 내측관근, 그리고 복근, 하복근 쪽이 받쳐주면은 우리 몸을 쫙 세워주는 거예요. 쫙 세워줘요. 그럼 허리를 덜 쓰게 돼요. 엉덩이 근육이 잘 써지면 허리 근육이 덜 써져요. 허리 관절이 덜 써지고 허리 근육이 덜 써지면 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짧아지면은 엉덩이가 안 움직이니까 허리가 움직이게 되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과도하게 써서 우리 몸을 세워줘야 되고, 이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고관절 굴곡근, 고관절 골반 앞에, 우리 오래 앉아 있잖아요. 고관절 앞에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예. 고관절 앞에가 이렇게 짧아지면은 고관절을 이렇게 펴야 되는데, 몸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예, 그게 잘 안 되고 허리 과도하게 쓰고 문제들이 발생되고, 예, 고관절 신전근 뒤로 펴는 근육들 또 제대로 못 쓰고, 엉덩이 못 쓰고, 그럼 허리 과도하게 쓰고, 허리를 과도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근육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근육들, 신전 여러 개 근육들이 문제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몇 개만 얘기했어요. 허리 근육의 통증,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근육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런 문제들로 허리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허리 통증을 테스트를 병원에 오면 이런 테스트를 해봅니다. 아, 내가 허리 통증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이런 테스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몸통을 숙여보는 거죠. 아, 진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을 숙였을 때 복압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몸이 허리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다거나 또는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난다거나 하면서 아파져요. 이렇게 몸을 숙여봅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다는데 일부러 허리만 숙여봤어요. 구분해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리가 숙여지지 않고 고관절이 잘 늘어나는 사람, 햄스트링이 잘 늘어나는 사람은 허리를 숙이지 않고 엉덩이만 숙여서 손이 닿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엉덩이를 덜 숙이고 여기 있는 햄스트링을 덜 숙이고 허리만 둥글게 말아서 숙여보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안 아픈지 확인하는 거.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옆으로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으로 꺾이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앉았을 때 다리가 대칭이 잘 맞게, M자로 잘 맞게 좌우가 딱 맞는지, 그러면서 허리가 편하게 유지가 되는지, 허리가 아프지 않은지, 이런 것들. 아, 또 무릎 아프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허리 통증에 대해 통증이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근육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허리에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움직임, 근육 이런 것들이 많이 허리에 문제를 만드는데,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근육적인 문제들이 원인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빨리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나한테 맞춰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 오래 가고, 내가 통증이 양상이 좀 이상하고, 발이 저린다거나, 발끝이 힘이 빠진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운동했을 때 운동이 잘 안 된다면은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어떤 경우의 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도 무조건 나쁜 운동은 없고요. 무조건 좋은 운동도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맞춰서 운동하셔야 되니까, 통증이 심하고 오래 간다면 꼭 병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